공부에는 생각을 우직하게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깊이를 쌓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은 교활하게 다 모르고도 답은 맞힐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범위가 넓어질수록 후자를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공부를 딱 수능까지만 해보고 양이 많은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공부는 무조건 사고력,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양이 많은 공부를 해봤으면 효율은 요행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의대에서 10% 안에도 들었고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200명 정도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 여러 시험에 수험된 분들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공부법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는 효율이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누구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읽고 싶은 책을 한 달 만에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하루 만에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의대에 입학한 뒤에 공부의 효율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의대에는 왔지만 공부만 하면서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연구했고 한 가지 원리를 추출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순서 감각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적절한 순서가 있죠. 코스로 나오는 식당을 가면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먹었을 때 맛이 가장 좋은지 연구를 해서 정해지는 거죠. 식당에서 나오는 순서에 반대로 먹으면 훨씬 맛이 없을 거예요. 후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샐러드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공부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좋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공부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영역에서 이걸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순서 감각이라는 개념이 공부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 가능한지 제가 가볍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봐도 재미있을 거예요. 수험생 때의 저는 순서 감각이 좋았고 능동 감각이 안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능동 감각이라는 건 머리로 지식을 꺼내보는 습관을 말해요. 아웃풋을 많이 해보는 습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리지는 않고 잔꾀를 부려서 공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현역 때 수능을 망한 이유도 그게 가장 컸습니다. 수능은 시험 특성상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잘 조합해서 인출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다행히도 재수 1년 동안 능동 감각을 잘 보완했고 그 덕에 재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기질이 수능에선 불리했지만 의대에서는 또 유리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IQ가 의대에서 10% 안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수업도 거의 이해를 못했고 친구들과 얘기해봐도 저보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친구들도 저한테 공부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의대 공부 특성상 되게 심도 있는 사고력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공부의 깊이보다는 효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 순서를 잘 조정해서 효율을 높였던 저의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아마도 공대나 자연대를 갔으면 지금만큼의 성과는 못 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약점이 독해력이었어요. 글자가 조금만 작아지고 많아지면 거의 못 읽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도 강의가 없으면 교재 한 권을 독학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책 한 권을 읽어낼 능력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교과서도 혼자 못 읽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런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도 중학생 때부터 상위권을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순서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교과서를 읽지는 못하니까 줄글로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간접적으로 개념을 습득했습니다. 문제를 풀면 제가 뭘 모르는지를 알죠. 그 빈틈을 수업이나 강의로 메웠어요. 애초에 교재를 혼자서 읽지는 못하니까 문제로 먼저 공부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꾼 거죠. 공부 순서를 잘 조정해서 저의 낮은 독해력도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해력이 낮은 상황에서도 국어 성적도 어느 정도는 받았어요. 다른 과목보다는 못했지만요. 독해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꾸역꾸역 어떻게 점수를 받아낸 거죠. 지문을 정독해서 이해할 힘은 없었지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련 내용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받은 것도 순서 감각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반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능은 무조건 사고력, 독해력이다. 저렇게 문제부터 풀어서 쌓은 공부는 기초가 없어서 무너진다.
또 독해력 기반이 아닌 국어풀이법도 실전 가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관점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수능에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팩트풀니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원 졸업생에게 선물했다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보고 원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공부에는 생각을 우직하게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깊이를 쌓는 측면도 있지만, 순서를 바꾸고 조금은 교활하게 다 모르고도 답은 맞힐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범위가 넓어질수록 후자를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우직하기만 하고 유연하게 순서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그 지식의 문제를 푸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특정 단어만 지식이 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알지는 못해서 발목이 잡히곤 합니다. 공부를 딱 수능까지만 해보고 양이 많은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공부는 무조건 사고력,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효율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적이 없어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안 해보고 그냥 요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양이 많은 공부를 해봤으면 효율은 요행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순서 감각의 위력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나타나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요, 책을 읽을 때도 확 드러납니다. 한 글자도 놓치기 싫어서 저자의 말, 프롤로그 이런 거부터 다 꼼꼼히 읽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건으로 지고요. 그러다가 1, 2장 정도 읽어갈 때쯤에 지치고 정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중반부 이후로는 힘을 쓰지 못하죠. 책 읽을 때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책이 재미가 없어지고 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이렇게 읽지 않아요. 순서를 조정할 줄 압니다. 상황마다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각자의 분명한 전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목차를 먼저 읽어서 책의 구조를 잡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순서죠. 혹은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쉬운 지식부터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려운 것까지 다 정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것부터 먼저 읽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방식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속도 자체가 훨씬 빨라지죠. 또 아니면 진짜 핵심만 쏙쏙 빼먹는 효율적인 독해를 하는 분들은 저자의 핵심 주장만 먼저 찾아서 읽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그때그때 사용해요. 읽기의 전략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전략도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빠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 중에도 순서를 조정한다는 생각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학생은 무조건 1번부터 꼼꼼히 풀죠. 실전에선 굉장히 절박하고 긴장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초반에 어려운 문제가 출제 되면 많은 학생이 멘탈이 무너지고 실제로 시험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 시험에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뭐든지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순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너무 강하게 매여 있어서 그래요. 문제풀이 순서는 점수 따기에 좋은 순서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앞에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갔다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공부법 영상들 중에도 시험 과목별로 어떤 순서로 푸는 게 좋은지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모의고사 칠 때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수능은 문제 유형과 배치까지도 거의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를 이렇게 미리 정해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 배치를 미리 알기 어려운 시험도 있죠. 성인 시험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쉬운 거부터 다 푼다는 생각으로 시험지 1회독을 빠르게 마치고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조정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일이 사라집니다. 쉬운 문제를 마치면서 점수를 쌓아간다는 생각에 안정감도 들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문제만 남기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압박감도 줄어들죠. 예전에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의외로 흔한 경우인데요. 시험 직전까지 암기할 내용을 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만큼은 꼭 맞춰야 한다면서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끝나고 얘기해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는데도 못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험지 뒤쪽에 있어서 자기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까지 가지도 못했대요. 시험지를 무조건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겠다는 순서 감각을 발휘했다면 최소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건데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이 순서를 조정하는 건 공부 동기부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 하려면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의지력만으로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순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는 종류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차피 오늘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괜히 앉아서 오랫동안 쳐다보지 말고 바로 지금 먹으라는 조언입니다. 이런 것도 순서 감각을 활용하는 기법이죠.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뤄두면 이게 계속 떠오르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심하고 제일 하기 싫은 걸 먼저 해버리면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동기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먼저 먹어라 같은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일의 개수를 줄이라는 게 있어요.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는 책에선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당장 처리해버리라고 해요. 어차피 빨리 끝낼 일이라면 괜히 남겨두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고 그래서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은 빨리 처리해버리고 남아있는 일의 개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일이 10개 남아있는 거랑 2개 남아있는 거랑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것도 순서 감각을 활용해서 공부의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법 압축 강의 4강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지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공부법이라는 건 내 사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거라 했죠. 내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 생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게 효과적인 사고법인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것, 이게 1강에서 배운 메타인지죠. 하루에 30분씩 해야 되는 연습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강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 사고법인지 배웠습니다. 거기에 3가지가 있어요. 목적 감각, 순서 감각, 능동 감각입니다. 목적 감각은 공부의 방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제가 2강과 3강에서 기출문제 공부법과 연관지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한 순서 감각입니다. 순서 감각은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처음 보는 분들께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강의 전체를 할애해서 전반적인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순서 감각과 관련된 깊은 내용보다는 이제 순서를 잘 조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가볍게 보여드렸습니다. 공부에서 순서를 잘 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만 하셔도 이번 강의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순서 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순서 감각 기법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PDF 파일로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올려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파일은 무료로 풀어놨고 저처럼 이렇게 재본해서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